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좀 이어서 보자. 자, 몇 번이었냐면 시험 범위를 다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막 읽는 문제는 아니야. 뭐 10번은 됐고 14번을 보자. 14번. 자, 14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 나오겠는데 그 3번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문제 유형 중에서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는 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평각과 복각의 정의를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정의를 서술하는 거는 얘네 그 듣기로는 뭐냐 그 문항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30몇 문항 해가지고 한다 하던데 맞지? 24문항? 몇 분이지? 시험시간 50분인가? 50분이랑 24문항이면 계산 문제는 특별히 막 세게 나올 건 없고 그냥 읽고 찍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 그러면 난이도는 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평각 복각의 정의를 우선 따져보자면 평각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평승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어느 한 지점에서 있었을 때 지리산 북극을 진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북이 이루는 이 각을 이제 평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근데 요 평각을 표현을 할 때는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수평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서 방향으로 따질 수 있어가지고 동평각이라거나 또는 서평각이라고 하거나 동평각이라 했었을 때는 알파벳으로 2 또는 서평각은 W를 쓰게 되고 요거를 플러스 이것을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평각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방법은 당연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복각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에서 수직성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수평면에 대해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으로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요걸 따지는 게 이제 복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복각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북반구에서의 복각하고 남반구에서의 복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겠지. 북반구에서의 복각은 만약에 이게 좀 정자극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자면 북반구일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고 남반구에서는 하늘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수평면을 찍 그려봤었을 때 요만큼 나오는 요게 복각. 얘도 마찬가지 수평면을 그려봤을 때 나오는 요만큼이 복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우선은 요 두 가지는 우선 완전히 개념인 거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그 3번 한번 잘 봐봐. 3번을 보게 되면 자 지구 표면의 북극과 자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ABC 중에서 서평화 나타난 점을 있는 점을 골라보시오라는 것인데 요거를 대략 그림을 좀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요렇게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경도가 있고 그 경도와 같은 경우가 어느 지점에서의 진북 방향이야 이게.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이제 진북이 안 나왔다 그러면 경도선이 의미하는 것이 진북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놈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렇게 경도선을 막 그려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좀 진북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기장이 어디 있냐면 자북이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가 좀 자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위도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보면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칸에 한 칸이니까 두 칸에 한 칸 여기쯤에 지금 A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 두 칸이니까 여기가 지금 B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더 내려간 것이지 B에서 더 내려간 여기쯤이 지금 C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똑바로 세워서 지금 본 그림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을 한번 따져보자면 결국 ABC 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여기를 좀 보고 있을 거다라고 봐야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B에서도 이렇게 C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셋 다 뭐냐면
진북에 대해서 다 왼쪽, 서쪽으로 여기에서 서쪽으로 다 쏠려 있는 상태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지금 서평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서평각일 경우에는 이렇게 W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유형은 뭐냐면 만약에 A에서 B 방향으로 그 전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B하고 C 중에서 그럼 평각은 누가 더 클까? C가 더 커야겠지? C가 왜 더 B가 더 큰 것이지? B가 더 큰 것이지? 요것보다는 B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크기는 자북과 가까이 있었을 때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B로 같은 경도를 따라서 쭉 어떤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 그때 나침판을 들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나침판 바늘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반시계 사시계.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런 것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요 돌아가는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은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11번과 같은 경우를 보면 11번이란다. 잠깐만. 14번. 뒤집었구나. 이렇게 15번. 자, 15번을 보게 되면 평과 현미경으로 관찰한 발령과 화강암의 박편 사진이래요. A가 강남석이고 B가 흑은모래. 자, 우선은 지금 개방니콜과 그 다음에 직교니콜로 각각 지금 발령과 화강을 봤는데 우선은 1번을 먼저 봅시다. 자, 직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광학적 이방제의 광학적 성질 두 가지만 써보시오. 자, 뭐가 있을까? 직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소강, 또 간섭색. 그럼 다색성은 그것이 그 개방니콜일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동현 씨, 간섭색은 왜 나오는 걸까? 편하게 널 해치려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형광판이 이제 형광판 때문에 그 빛을 광물 내부를 통과하는 빛이 그 형광판을 지나면서 지나서 패스? 깜짝이야. 놀래라. 네, 안녕하세요. 안 돼! 그거 들면 평소에 향기가 나요.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향기가 나네. 저 때는 그렇습니다. 네. 패스? 자, 그럼 민기 씨. 간섭색은 왜 생기는 걸까? 질문 다시 한번. 자, 간섭색은 직교 니콜에서 나타나는데 그 간섭색이 왜 나타날까? 굴절각. 그거를 좀 더 좀 쭉 설명해 줘봐. 좀 설명하자 복잡하지. 뭐라고? 설명 복잡한데. 설명 복잡해? 그럼 간단히 설명해 줘.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봐. 굴절. 왜 울어? 이 미친놈아. 누가 보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누가 보면 널 뭐 한 줄 알겠네 진짜. 모르지 않다 저거. 자, 승우 씨. 원래는 지오니콜에서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이방체 방울을 끼우면은 목불절이 일어나가지고 목불절? 그 지학은 언제 있어 시험이? 화요일 날? 좀 시간이 있네. 이 간섭색이 생기는 것은 그거 평면현미를 봐서 알다시피 되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그런 무지개빛깔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광물마다의 굴절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똑같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B의 요 값을 부등호나 등호로 설명해 보시오라는 것인데, 요거 그 SF 3인체 구조에 관련된 것들 요거 다 외우셨지? 네. 그 독립삼면체, 뭐 단세, 복세, 침상, 망상 요거 아마 다 외웠을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결합 비율도 다 외웠지? 그래서 그 비율대로 본다고 하면 A가 강남성이고 B가 흑음모이기 때문에 산소분해 규소의 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흑음모일 때가 클까 작을까? 커야겠지. 공유되고 있는 산소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 지금 이번 설명하고 있는 요 값은 흑음모일 때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 중에서 깨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광물을 써보시오 하고 깨지는 이유를 설명하라 돼 있는데, 우선은 그 규산염을 보게 되면 감남석하고 석영은 깨짐이지만 그 휘석하고 그다음에 각섬석하고 흑운무는 이거 쪼개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여기서 감남석하고 이 석영이 왜 깨지는가에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이 감남석과 석영을 구성하고 있는 삼연체들 있지. 그 삼연체들의 결합력이 주변과 받았을 때 비슷하게 나타나야 줘야지만 얘가 깨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합력이 강하든 약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삼연체가 만약에 이렇게 독립 삼연체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대. 다 각자. 그러면 결합력이 다 비슷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내가 힘을 가서 딱 친다 그러면 어디 하나 방향성 없기 때문에 다 이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이 얘기야. 만약에 이것이 망상구조인 석영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똘똘 뭉쳐있는 상태다라고 되면 결합력은 당연히 감남석보다 강할 거라고. 근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이렇게 다 깨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합력이 비슷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더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을 보게 되면 북반구 동일한 위도에서의 가상의 지하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밀도가 A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1번을 보게 되면 표준 중력의 크기를 등호 구등호로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중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때 지구가 이렇게 딱 치면 여기가 좀 적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위도 그냥 극지방.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적도 쪽에서 작게 나타나고 극지방에서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던 것들, 여기 다 지금 표준 중력이야. 그러면 표준 중력과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제일 작고 얘가 위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커지는구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동일 위도에 있으면 표준 중력 값은 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에 x에서 y까지의 중력 이상의 대략적 형태를 한번 그려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매장되어 있는 걸 받았었을 때 A가 지금 밀도가 제일 커, B는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C가 제일 작아. 그러면 중력 이상 그래프와 같은 경우는 기역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매장되어 있는 니은에서 얘가 양수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0이 됐다가 지금 거기 C가 나오는 얘가 밀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그 다음에 여기가 디귿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력 이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하에 뭐가 매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리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모호면 갖다 그리는 거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요거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 근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지표에 드러난 형태를 갖고 모음면을 추정하면 돼. 그러면 그 모음면이 곧 중력 이상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대립과 해야겠다. 그러면 쭉 가져섰을 때 중력 이상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모음면과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대륙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해양에서는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위에 드러난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이런 것들.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지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거 그때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거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막 지표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내려가 있고 막 해구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지점, 낮은 지점, 제일 깊은 지점을 각각 점을 찍고 쭉 내려가지고 뭐 여기가 얼마 점 찍고 선을 그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대로 선을 긋지 말고 선을 그어가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아 저도. 네. 근데 그 중력 이상 그래프 그릴 때요. 이게 증가를 이렇게 증가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는지도 봐요. 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 지금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좀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6번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17번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계산 문제 뭘 내겠다는 것이지? 계산 문제가 없을까지도 크게 된다네. 계산 문제 아마 지진파 지진파 그거 빼고. 그러니까 지금 17번 같은 이런 게 없으면 계산 문제를 낼 게 없는데 뭐 즐거운 것만 그러면 그런 건 다행이고. 자, 그러면 18번을 봅시다. 18번 암수학 부분은 오늘 어차피 공부를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내일 그 오후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암수학 다 외우셔야 돼. 자, 우선은 그 18번에 나와 있는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의 쉐일의 변성작용이래. 자, 쉐일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변성함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열변성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짱볼 이름 뭘까요? 기왕. 그건 사항이 변성됐을 때고. 편마음. 그건 압력 변성이고요. 단어인데. 세션 아니 자, 뭐 어떤 거? 뭘까? 에이, 홈펠스. 좀 이제 그래 내일 외워 내일. 자, 압력 변성을 받자네. 그러면 쉐일이 압력 변성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편마 편 전파낭. 그다음이 편암. 천매암. 뭐 하나 맞는 게 없네. 그다음에 편암. 더 가면 편마암. 편리암은 뭘까? 편마암. 자, 우선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야. 자, 우선 열변성을 받으면 재결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처음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압력 변성을 받으면 줄무늬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변성하면서 볼 수 있는 줄무늬를 뭐라고 그러지? 그 염리. 염리 중에서 편암에서 볼 수 있으면 이건 학교에서 안 배웠지? 배웠어요. 편리. 만약에 편마암에서 나오는 줄무늬다, 그러면 원래는 편마리라고 하는데 그냥 편마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더 있습니다. 더러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는 편마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염리가 변성함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줄무늬를 염리, 제일 큰 범위야. 편함에서 볼 수 있으면 편리고 편마함에서 볼 수 있으면 편마구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염리 중에서 편리, 편마구조, 그 다음에 안구상구조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의 그 뚜렷한 정도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의 변성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1번과 같은 경우에 자, 기억과 EL에서의 입자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게 되면 변성이 되면 될수록 입자 크기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기억보다는 니은 쪽에서 입자 크기가 더 크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성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써보시라는데, 변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에 쓰이는 것처럼 열과 압력이 주된 거야. 그러니까 압력 변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의 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주된 거는 이제 압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세 가지 이상을 써보시고 그러면 열과 함량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쓸지가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니네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다시피 외부에서의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변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럴까 저기 그 동력 변성 작용이라 해가지고 단층과 같은 그런 활동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변성 작용은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18번까지는 이렇다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이나 20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자, 21번. 자, 21번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자, 관측소 3개에서 측정한 피파 에스파의 도착 시간을 순수 없이 나타내는 것들이래. 그러면 지금 피파 에스파가 각각 주어졌으니까 관측소 1과 2와 3에서 각각 PSC를 먼저 구해본다고 치면 지금 관측소 1에서의 PSC는 5초가 될 것이고 2나 3에 있는 애들은 4초가 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잘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PSC를 분으로 주는 경우가 덜어 있어. 그러면 분을 반드시 초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PSC 좀 다 구해봤더니만 지금 관측소 1이 지금 제일 멀리 있대. 자 그리고 2와 3이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1번 3개 중에서 관측소 C에 해당하는 곳을 보시오라는 것인데 그러면 C는 여기서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될까? 몇 번? 1, 2, 3번 중에서 1번이 돼야겠지. 왜냐하면 지금 그 B하고 C하고의 거리를 비교한다면 진항에서 C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지금 2개는 같은 거리가 되고 1개만 멀어야 돼. 그러면 지금 제일 멀리 있는 C가 1번 관측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A와 B는 각각 뭐 2번, 3번 또는 3번, 2번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1번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C의 진원 거리를 구해보시오라는 있는데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지. D는 공부했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다시 얘기했지만 PSC 초로 바꿔줘야 돼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넣게 된다 그러면 8 빼기 4분의 8 곱하기 4 곱하기 5초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40km 정도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러면 2번은 됐고 그 진원거리가 나오면 속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문제고 진앙거리가 나오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진앙거리는 위치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주시곡선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원에서 A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었을 때 A의 진앙거리를 사인을 포함해서 나타내시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 이거? 사인 알파 곱하기 D로 하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항거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있었어 이거는 주시곡선을 보고 PSC를 갖다 대가지고 숫자만 읽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자 북미 주변에서 평각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지금 그림이 너무 진하게 복사돼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그림이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자 우선 뭐냐면 A 지역이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B 지역이 여기쯤에 있어. 지금 그 북미 주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B에서의 지금 평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플러스 1도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A에서는 마이너스 3도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평각 서평각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B가 지금 동평각이다라는 의미고 C는 지금 서평각이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평각 서평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국의 위치가 그림상에 나오지 않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지구 북극을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것들이다.
자, 그럼 1번. 두 개 중에서 진자의 주기가 더 긴 곳, 그러니까 중력이 더 작은 곳을 좀 찾아보시오라는 얘기인데 누가 되냐면 B가 되겠지. B. 위도 더 낮은 거기 때문에 표준 중력이 더 작아야 돼. 그래서 1번에서는 B가 될 것이다. 뭐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중력이 작아서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두 번째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 이동할 때 나치파의 닫힘의 회전 방향을 써보시오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B에서 A 방향으로 요렇게 최단 거리로 직선상으로 가고 있다고 치면 요걸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B 지역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요게 진북 방향이라면 동평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 A 지역은 요게 지금 진북 방향이다 라고 되면 서평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요게 지금 3도란 얘기고 요게 지금 1도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자칭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에서 B 아니에요? 아니 A에서 B구나. 그럼 반대로 보면 되지. 그럼 A에서 B가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구나. 나 같은 실수하면 안 돼. 요거 분명히 문제에서 A로 B를 줬는데 자, 지 혼자 B에서 A로 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을 봅시다. 18번, 23번 써 있는 거. 자, 평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암석을 관찰한 것에 자, A는 각각 흑음모와 석류석 중 하나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딱 보니까 지금 가하고 나중에서 뭐가 개방이고 뭐가 직교인지는 딱 티 나지. 가는 뭘까? 개방이 돼야겠지. 나가 직교. 개방과 같은 경우에는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소강이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훤하게 보이면 그냥 개방이야. 자, 그러면 1번 가와 나가 직교 개방인지 각각 쓰시오. 그러면 방금 이런 것처럼 가가 개방, 나가 직교. 자, 그러면 2번 A와 B가 각각 어떤 광물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A하고 B를 각각 봐야 돼. 그러면 가에서 개방에서 0도를 봐봐. A가 지금 환하게 보이는데 45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보여.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이 얘기지. 다세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가에서 B를 찾아보게 되면 얘가 지금 45도 딱 돌리니까 다세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살짝 좀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에 나에서 직교에서 봤더니 A의 이거는 지금 안 보여. 그냥 똑같이 그냥 완전 소강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금 소강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A, B가 각각 무엇인지 써보시오. 그러면 다세성이 나타나지 않고 직교에서 완전 소강이 나타나고 있는 A가 등방체 광물인 석류석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A가 석류석이니까 당연히 B는 흑음모다 이렇게 짝지을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석류석이 등방체인지 이방체인지 쓰시오. 그럼 방금 얘기했으니까 등방체야. 그러면 여기서 4번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확히 써야겠지. 개방에서는 다색성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직교에서는 완전 소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등방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방체면 무조건 다색성. 이방체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다색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유색 광물일 경우. 그러니까 석류석은 투명한 광물이잖아. 근데 투명한 광물인데 불구하고 다색성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방체 중에서 흑음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유색 광물일 경우에. 다색성이 나타나는 이방체가 있습니다. 그치? 다색성이 생긴다는 것은 이방체 중 유색 광물이다. 이렇게. 24번은 됐고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되게 좁아가지고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자 26번을 봅시다. 자, 25번을 봅시다. 자, 가는 어떤 지역에서의 섭입대를 그 다음에 변성 A, B 나타낸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문제를 바로 보자면 자 1번에 나의 A 영역과 같은 변성대가 일어나는 장소, 가장 적절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A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지하 깊은 곳도 아니야. 얕은 곳이고 압력을 많이 안 받는 곳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열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 변성에 대한 것을 골라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애가 그러면 접촉 변성 작용을 받는 그런 구역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마그마나 용암과 붙어서 생길 수 있는 열 변성 작용이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B에 해당하는 요 영역, 여기는 지금 얘보다 좀 더 깊은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 변성 작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는 압력에 의한, 그리고 압력 받으면 당연히 열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1번에서 그러면 이렇게 A와 같이 될 수 있는 곳, 가나다라 어디일까? 디귿. 디귿과 같은 지금 생성된 마그마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각에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현마암이래. 이 함수에 받은 주된 변성 작용을 지시하는 영역의 기호를 나에서 골라보시오. 그러면 B가 되겠지. B. 현마암이니까 압력 변성이야. 그럼 그게 판단한 근거를 거기 사진을 보고 서술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편마암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줄무늬 구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편마 구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요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가나다라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니은에서 이런 일이 잘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지. 2번 문제에서는 쥐안과 경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 니네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는 어떤 함수가 나올까? 함성. 어떤 함성? 신성함 심성함? 아닌가? 여기에 접촉 변성 작용이고 얘가 광역 변성 작용이면 얘는 뭘까요? 동력? 요거 속성 작용이에요. 속성 작용이 뭐요? 늘상 새로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 같아. 네버엔딩. 속성 작용은 퇴적함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이지. 그러니까 지표 한정이야, 간단히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래프가 이쪽에 속성 작용 영역과 그 다음에 열변성 영역과 방역변성 영역 이런 식으로 세 군데로 나눠지는 그래프야 원래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봅시다. 자, 화성암의 주요 구성 광물의 부피 비, 유사 함량을 나타낸 것들이다. 그 다음에 AP의 구성 광물 부피를 나타낸 것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1번을 먼저 다 보자면, 자, A와 B는 각각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적절한 함수를 골라 쓰시오라는 것인데, 보통 이런 식의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풀었던 학생이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서 A, B를 지금 구분했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해. 그리고 만약 그게 나오지 않았다 라면 표에서만 찾으시면 되는 것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유색 광물이 많은가 무색 광물이 많은가 이걸 잘 따져봐야 돼. 자, 그러면 먼저 A를 보니까 석영과 정장석, 사장석이 주택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산성암 계열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지금 사장석이 들어가 있는데 휘석과 감남석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휘석이 특히. 그러면 B는 염기성 계열이구나. 그러면 지금 주어진 4개의 짱돌 중에서 안산암과 성노암은 중성이니까 빼고, 그러면 화강암과 현무암 둘 중에 하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산성암인 A가 화강암이고 염기성암인 B가 현무암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를 각각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 표에서 잠깐 보자면 사장성이 있을 거야.
사장석이 지금 보면 A는 18%, 그 다음에 B는 20% 들어있는데 거의 비슷한 부피비야, 거의. 그러면 여기서 사장석 A에 들어있는 것과 B에 들어있는 것 사장석이 같은 성분일까, 다른 성분일까? A, B에 들어있는 사장석의 성분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 A가 맞겠네. 자, 둘 다 사장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산성한 쪽에 있는 사장석하고 염기 쪽에 있는 사장석은 성분이 좀 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나트륨으로 연결된 사장석이 주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염기 계열의 사장석은 칼슘 계열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똑같은 사장석이라 하더라도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산성에서는 나트륨이고 염기에서는 칼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지난주에 있던 거 있지, 그 누대 구조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도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석은 그냥 저런 그냥 짱돌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성분하고 그 다음에 누대 구조하고 이게 관련된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잘 같이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것들. 결국은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고용체인 사장석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응 계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요게 액상선이고 요게 지금 고상선이다라고 치면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결정과 온도가 떨어져서 나오는 이 결정을 각각 비교한다면 당연히 요 결정은 얘가 될 것이고 요 결정은 얘가 될 거다라고 봐야겠지. 이렇게도 구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암석 A가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골라보시오라는 것인데 지금 그 기억을 보게 되면 A가 지금 산성이잖아. 그러면 규산 함량 많아야 돼. 맞고요. 1. 화강암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커야겠지. 조립질 맞고요. D는 마그마 냉각 속도는 지표에서 빨리 식는 현무암일 때, 화산암일 때가 더 작게 있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식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은 느리게 식겠지. 그러면 D는 틀렸겠고. 일 암석 밀도는 그 염기 계열이 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니을 틀렸겠고. 니은 생성 깊이는 당연히 화강암 더 깊어야겠지. 맞겠고. 비읍 유색 광물의 함량은 현무암 더 많아야겠지. 틀렸겠고. 그 답이 가나 마.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그래프지. 자, 이렇게 그 지하 내부의 제 온도 곡선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멘틀 물질의 녹는 곡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선 하나가 더 그어진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여기 지표에서의 이 온도가 여기가 대략 한 1000도씨가 돼. 여기가. 그래서 1000도씨보다 높거나 1000도씨일 경우가 멘틀 물질 되는 것이고, 얘보다 낮으면 대륙지각, 화강암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각각의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라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A가 여기서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과정이지. A가 그러면 이것은 대륙지각 하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열에 의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닿을 경우 이건 압력 감소에 의한 거다라고 봐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요것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C와 같은 경우가 녹는전 화강에 의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개 있지. A, B, C 세 개. 마그마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을까? 여기 이걸 보고 마그마가 만들 당시에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야 돼?
C? 만약에 온도를 부등호로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마그마가 처음 생성됐을 당시 그러면 자 생성 당시의 마그마의 온도와 생성 당시의 마그마 생성 깊이 자 우선은 깊이는 금방 딱 티 나겠지 얘는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있고 C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A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면 생성 깊이는 누가 제일 깊은가? 라고 하게 되면 C가 제일 깊어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그러면 생성 당시의 마그마 생성 당시의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야 돼 그러면? B. 그렇지 B가 지금 여기야 C는 여기고 A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A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헷갈려서 틀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된다면 물질의 녹는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 아무래도 물이 공급된다라고 이제 본다고 치면 이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당연한 일이야 근데 요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떼어서 잠깐 보자면 똑같이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지구 내부에 지하 온도 곡선이 있대 그러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선이 요거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만약에 섭입을 하는데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해양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불순물이 적게 들어있는 해양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만약에 불순물이 적게 들어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렇게 되는 선에서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때 이 흰색 선과 파란색 선이 또 안 만나 그럼 이때는 마그마가 안 만들어져 그리고 불순물이 좀 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요 깊이 이하에서부터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봐야 돼 불순물이 더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깊이 이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해양판에 있는 유색 광물들 특히 각섬석이라든지 또는 흑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 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함수 광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요거는 이걸 뭐 알고 막 풀어야 되는 문제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주어지고 해석해봐라 난이도가 낮으면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기억은 우선 맞겠고 자 니은 해령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비과정이다 비과정이 지금 이렇게 압력감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니은 맞겠고 자 디귿 A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 흑마암질 아니지 이거는 지금 대류체에 녹은 거기 때문에 산성암 화강암질 마그마 디귿 틀렸겠고 리을 B 과정에서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 생성된다 그렇지 지금 B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닿을 때까지 외부의 열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수축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압력만 감소한 거기 때문에 리을 맞습니다 니은 A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B 과정의 마그마보다 규산이 더 높을 것이다. 대륙에서 녹은 거고 얘는 해안에 녹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륙이 더 규산 성분이 더 많다 이 얘기고 비읍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압력이 클수록 요즘이 낮아지는 것이지 얘가 지금 요거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그려보자면 화강암의 녹는 선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녹는 곡선인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화강암의 녹는 곡선은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졌을 때 지구 내부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얘랑 안 만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잘 안 그려. 요것만 그린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왼쪽으로 녹음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읍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시옷 대륙지각은 멘틀보다 녹는 온도가 대체로 낮다. 그렇지. 멘틀선이 요거고 대륙이 요거니까 대체 다 이게 오른쪽에 멘틀선이 있는 거니까 맞겠고. 이응 C 과정에서의 규산 함량이 63 이상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 그 보통 그 화성암을 구분할 때
규산 함량을 44%, 52%, 6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구분하게 돼. 그랬었을 때 이 44% 이하가 됐었을 경우를 뭐라고 불리면 초염기성함이라고 되고 5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쯤에 있다. 그럼 이것은 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성함이 되는 것이고 여기부터가 산성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44, 52, 63에 따라서 초염기, 염기, 중성, 산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해당하는 암석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초염기에서는 초염기의 화산암 그러면 코마티아이트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거 우리는 안 나와. 들어본 적도 없지. 그래서 이건 빼고 이 초염기의 그 심성암 그러면 감남암이 여기 들어가. 감남암. 그래서 감남암이 나왔다 또는 감남성이 나왔다. 규산 함량이 아주 적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염기, 중성, 산성의 그 심성암 그러면 여기가 반려암, 여기가 성노감, 여기가 화감 이건 뭐 외웠을 것이고 여기가 현무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산암, 여기가 유문암 이렇게 6개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근데 니네 반심성암 배웠단 말이지. 반심성암에서의 염기성암 이름 뭘까? 초염기는 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얘는 뭐 있을까? 반심성암 중에서 아직 안 외웠어. 피로감, 그 다음에 여기가 성록반암, 여기가 석영반암. 그래서 9가지 하나 더 10가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규산 함량이 지금 C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해양판 섭입에 의한 멘틀에 녹는 거니까 초염기 쪽이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44% 이하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응 틀렸겠지. 자, 즉 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B의 마그마보다 점수가 더 클 것이다. 점수의 크네 작네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는 규산의 함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얘가 지금 규산이 많이 들수록 점성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지. 여기가 크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작게 이렇게. 그러면 자 승우씨 염기하고 산성 중에서 마그마나 용암이 있다 치자. 그러면 유동성은 누가 더 클까? 염기가 더 커야겠지. 그러면 휘발성 기체의 함량은 누가 더 많을까? 염기, 산성 중에서 산성. 분할했을 때 폭발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산성. 그러면 화산이 분할했을 때 경사도는 누가 더 커야 될까? 산성. 그렇지. 그러면 동현 씨, 염기와 산성 마그마가 있는데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 산성과 염기 중에서. 산성? 염기. 왜냐면 산성과 같은 규산이 많이 들어있고 이쪽은 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속성분이 높은 이쪽에서의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마그마의 온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27번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28번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을 봅시다. 규산용광물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이래. 자, 우선은 지금 보니까 결합 구조가 딱 티가 나. 단쇄상, 복쇄상, 판상 또는 층상 이렇게. 그러면 1, 2, 3이 각각 각성석, 흑목, 희석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각성석은 몇 번일까? 2번. 흑음모는 3번. 희석이 1번. 이렇게. 자, 그러면 가로 1번. 자, 평방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 중 하나인 기억이 무엇일 것인가?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기억이 보니까 뭐 노란색, 뭐 보라색, 청색, 뭐 난리 났어. 막 빨간색, 파란색 다 이런 거.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간섭색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간섭색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야.
불전율의 차이야.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름 쓴 거 방금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 값이 가장 큰 것을 번호를 쓰시고 있는데 산소분의 규소분의 산소든 그거 주어진 대로만 보고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것은 1번이지 1번. 그렇지.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이지. 그 감남수학이 SiO4고 석영은 SiO2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수는 이제 그 규소랑 연결된 산소수는 감남수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럼 답은 1번이 되고 있다. 같은 놈 되었어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자, 가와나는 반려함을 개방관 직교에서 관찰한 결과를 순서 나타난 것들이. 자, 그럼 우선은 가나 중에서 누가 개방이야? 개방. 그래. 재밌었다. 누가 개방이야? 개방. 가가 개방이고 나가 직교가 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럼 1번 개방 직교 중에서 나는 지금 그러면 직교 니콜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인데 화가에서. 지금 얘가 뭐 흑백 사진인데 뭘 화려해 지금 직교에서 이렇게 지금 이건 지금 나를 직교로 판단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소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하고 나하고 지금 같은 발감을 지금 개방과 니콜 각각 상호평가판을 뺐다 뺐다 하면서 그냥 본 것뿐이야. 회전 제물 때 돌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네는 지금 소강이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하면 되더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반려함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종류를 하나만 써보시오라는 것인데 반려함이면 심성함이지. 그러면 조립질 요렇게. 그러면 조립질이라는 요 말을 입자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입자가 눈에 들어올 만큼 크다라고 본다고 치면 이거 현정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야. 현정질. 세림질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현미경으로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그것들은 비현정질. 근데 세립질 중에서도 투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리질 조직이라고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리질 조직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유리처럼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투명한 광물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상당히 세립질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 자, 그래서 2번 반려함과 같은 경우는 조립질 조직이다 또는 현정질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히 입자 크기가 커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야. 자, 우선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에 해당하는 인천, 진산 기출문제였어요. 다 이거.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광물 쪽이나 암석 쪽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것만 그냥 계속 외우면 돼.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자식할 것은 지진파에서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시곡선 그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있을까? 계산 문제가 없지. 없어. 광물 암석을 계산할 게 없어 따로.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 자, 민기 씨. 지각에서의 피파의 속도하고 멘틀에서의 피파의 속도는 누가 더 빨라야 될까? 멘틀. 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루트로 5분의 뮤 루트 5가 뭐야? 로우. 로우. 루트 로우분의. 근데 그 멘트 로우가 더 크니까 자꾸 소 작아지는. 뭔가 이상하지? 에스퍼노트가 아니야. 왜? 그리고 로우분의 U는 S파야. 그 3분의 4가 3분의 4 뮤 플러스 K지. 그래서 쉬고 볼게요. 그럼 K가 뭐야? 강성률. 누가 들으면 진짜 정답 유치인 줄 알겠다. 자, 그러면 승우 씨 K가 뭐야? K가 뭐야? 최적 탄성 개수지. 그 전단 개수하고 강성률 원래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뮤를 강성률로 좀 설명하신 것 같아. 근데 원래 강성률은 암석을 원기둥으로 가공을 해서 얘를 엿가락처럼 쭉 늘렸었을 때 어디까지 얘가 늘려지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딱 끊어지는지 이게 강성률이고 전단 개수는 대가리만 밀어줬을 때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위만 밀었을 때 얘가 이렇게 변형되다가 딱 부러지는 그 변형률을 전단 개수. 그래서 그 피파나 에스파에 나오는 그 전단 개수 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가리를 밀었을 때 배형되는 그 기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각과 멘틀에서의 그 전달 속도는 당연히 멘틀이 더 빨라야 돼. 근데 그 공식을 잘 생각해봐. 밀도에 대해서는 지지파 속도는 반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야. 당연하겠지 그거는. 근데 실제로 밀도가 커져버리게 된다고 하면 전단 개수라든지 체액 탄성 개수가 증가가 돼버려. 그래서 그 증가하는 값이 밀도에서 감소하는 것보다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파 속도가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얘기지. 밀도와는 원래 반비례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밀도랑 비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리고 니네 그 학교에서 모드 전환은 안 배웠다라고 들었는데 맞지? 그 피파 에스파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 고급 주각인데 그걸 또 안 하셨대. 또 신기한 일인데 아무튼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더 얘기할 거는 뭐 없는 것 같아. 암석 광물은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없어. 외워. 어쩔 수가 없어. 외워. 수업 끝인가요? 그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몇 분이야? 근데 지금 시계? 이제 30분도 안 됐는데요. 27분이요. 27분이야? 그거 자습하라고 해도 별로 이상한데? 큰일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할 게 없네. 그러면 혹시 시험 전날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혹시 추천을? 이 받은 프린트 왜 다? 근데 시험 전날에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외우고 어제 외우고 그걸 그때 외워야지. 저 프린트 한 번도 안 펼쳐봤거든요. 그럼 펼쳐보면 되겠네. 저 학교에서 받은 거 그거 다 외워야 돼. 거기 우리 거. 물리랑 영어 다 버리면 되지. 그 화요일에 물리 영어 지학이야? 그래서 물리 영어 지학은 빠르게 끝내는. 근데 지학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다 외워. 근데 그 2시간이 너무 길어 사실은. 이 말 믿고 또 공부 안 하다가 아침에 또 외우진 않겠지. 그 쉬는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저 그때 올 생각이야. 또 AP 겹쳐서 한 거거든요. 30분이요. 그래도 학원을 지학 때문에 학원을 다닌 게 있으면 점수를 좀 높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저 그 제일 높아요 지구과학이. 아 그래? 딴거 학원 안 다니고 이것만 듣는데 이게 제일 높아요. 다른 학원 안 다닌다고? 네. 너 다른 거 아예 안 배워 학원에서? 네.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 네. 오로지 지학만 하고 있어? 네. 신기하네 그것도. 왜? 지구과학이 재밌어요. 생명공학이 생명 안 했니 아니었어? 근데 저 생각 부등급이에요. 부등급. 아. 내가 알고 있는 등급 맞지? 그 부등급이 끝인 그 부등급. 그 뒤에 3명 있는 그 등급. 거기서 2등이에요. 이야. 그 와중에 또 2등이야. 너보다 앞서 있는 부등급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도 놀랍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가 연휴잖아. 당연히 학원에 오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뭐 굳이 또 귀여우고 그러진 않을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그때는 푹 쉬고 그 다음에 10월 첫 주 토요일 날 오실 때 그 시험지를 들고 오셔야 돼. 나도 좀 봐야 되니까 시험지 보고 난 다음에 잘했네 못했네 잘했으면 칭찬 못했으면 뭐 강냉이 한 2개 털면 나오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니네가 저기 거시기 언제 미국 간다 했지? 그 다음 2주 동안요. 그러면 한글날 끝나고 가는 것이지. 며칠 날 출발이야? 출국이 언제야? 13일이었나? 13일 금요일 날? 13일 금요일이네. 그러면 13일 날 출국을 해서 언제 돌아와? 그 일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에. 22일 날? 네. 그러면
두번 빠져요. 열흘 정도 인 거구나. 네. 그러면 14, 21을 2번 빠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요 2번 빠진 거에 대한 거를 부각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금요일마다 나오지 않는다며. 금요일마다 일찍 나오지 않는다며. 아 예. 네. 어, 몇 시에 나와? 9시. 9시? 금요일 9시에 나와? 부평 DP 상동 DP에서 9시? 9시면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상동 DP에서 안 와요? 상동이 더 편할까? 진산이면 상동이 더 낫지. 그거 가깝고. 뛰기 줄은 거기가 더 편할 거예요. 저만 더 힘들겠죠. 넌 어디 있네? 집이? 전 바로 여기서 자전거 10분 거리에. 아 그래? 아 근데 회사요. 산동이나 성동이랑 비슷한데 집에서 거리가. 아 근데 왜냐면 지금 오늘 결승한 두 분도 있잖아. 쟤는 안 온다 제주. 아니 14, 20일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14, 21일 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 7일 날 만나가지고 서로 칭찬할 거 칭찬하고 강냉이 털고 털고 한 다음에 보강 날짜를 잡아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왕이면 금요일 날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 그래서 시험이 지금 12월 모르지 아직. 4월이면 그때쯤일 거예요. 12월 이때 첫 주? 네 그때쯤일 거예요. 좀 이름도 빠르네. 그러면 아무튼 뭐 잡아봅시다. 한글날도 있긴 한데 한글날 내가 수업이 있고 필천절 수업이 있고 빨간날 수업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되게 나는 근데 가동률. 그리고 기말 끝나고 나면 중간 끝나고 나면 니네 그 통합과학으로 지금 기말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 지금 천문을 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일단 들리던데 하신대? 진짜 하신대? 그러면 니네 기말고사 범위가 더 나는 거다. 그러면 중간고사는 요따가 해놓고서 기말고사 이렇게 해놓고 왜? 그래. 기말고사 12월 5, 6, 7, 8이래요. 12월 5, 6, 7, 8? 네. 대신에 고지 범위는 좀 줄 거예요. 뭐가 줄어? 고지. 고지? 고급지야. 고급지우가. 고급지원도 하시겠대? 그럼 당연히 기말도 당연히 해야죠. 고급지 생각지 못했던 뒤통수 말았네. 그러면 고급지원을 그러면 뭘 하시겠대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지질도 아닌가? 그럼 질투인데? 질도 아니었나? 그 뭐야? 고급지이 나오기도 하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려줘 그냥. 예. 그냥 손에 잡힌 대로 하면 되지 뭐. 지구와의 끝판왕인가?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하네. 와.